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 TV입니다. 이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탄핵으로 추출되는 비극, 이는 정교하게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작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수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줄 탄핵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통계적으로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파출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주파출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유우파 유튜버들이라든가 민주당에 약간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민주당 파출소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죠? 1년 전 전환기가 딱 이 무렵이죠. 1월 25일 날 그저 드디어 아스팔트 광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에 만든 민주파출소의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잖아요.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통속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때 민주파출소가 그 뒤로도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고 이 장본인들인데요. 저도 뭘 만들겠다? 자유파출소. 뭐라고요? 자유파출소를 만들어가지고 반미하는 명단들, 반미하는 연예인들, 반미하는 사법부의 좌파 판사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부 연구회라는 이런 좌파 문영배 포함입니다. 이런 인간들 전부 다 미국에다가 제가 입국 금지시키고 그 자식 새끼들 전부 다 미국에서 강제 출국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파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하는 새끼들, 여러분 우리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놈들은요 반국가적인 그런 놈들 아닙니까? 우리 국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아시다시피 유엔군 이름으로 왔던 미군이 우리나라에 6.25 때 북한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아낸 게 주로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워낙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유엔군 이름으로 왔던 16개국 중에서 미군이 90% 이상이고요. 미군의 우리 6.25 때 이 남한에 공산화 막으려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 공산화 막으려고 미군이 왔는데요. 그중 희생된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망자만 무려 3만 6천 명, 4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포로, 전사자, 그리고 부상자 다 합치면은 무려 14만 명이 넘는 미군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 있는 미국에 이곳에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링컨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뭐 있느냐? 바로 6.25 때, 즉 6.25 전쟁,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미군의 희생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북한 공산화를 막아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은 북한 가라고, 북한 공산당 좋고 친북 좋은 새끼들, 정동영 장관도 북한 가고 오지 마라고, 그때 희생 치렀던 우리 국군과 공산화 막으려고 애썼던 국민들 생각하면은 이 정동영이라든가 이런 인간들 나오면 안 되지요, 반미 주장하는 놈들이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6.25 전쟁 끝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53년 10월달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면 우리나라 전쟁 막을 수 있다. 언제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 4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있어야만이 우리 한반도 지킬 수 있다고 했고요. 탁월한 판단력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면은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남아달라 해서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제시한 게 미국의 우리나라 전쟁통에 전부 가난하고 전쟁터에 헐벗고 굶고 있으니까 미국의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해달라. 경제 원조, 군사 원조를 해달라. 이 조건으로 여러분 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의해 준 것이고요. 그 덕분에 미군은 남아달라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53년 10월 달에 체결하고 그로부터 지금 72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72년 동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침략적인 이런 여러분 위협적인 내용이 없었습니까? 수없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도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도발,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구소련,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72년, 완전히 여러분 72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쟁 없었던 이유가 누구 덕분인데요? 미국 덕분 아닙니까?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평택을 비롯해서 전국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한미군 덕분에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감히 미군이 주둔하는데 누가 쳐들어오겠나? 안보가 튼튼하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주고 그 덕분에 경제도 같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지금의 경제성장, 전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를 덕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경제 부국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깨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이렇게 풍요롭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삼성, LG, SK, 포스코, 롯데, 이런 한화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 속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산업화 정책 밑바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세대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살아야 된다. 자식 공부시키자. 이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그래도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기술 제조업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K 제조업 전 세계 5위입니다. 5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제조업 강국, 첨단 기술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도 용서해주자. 그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자 취급하려니까 하지 말자 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인터넷 댓글 달고 한국 망해라 남녀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체제전쟁은 정치권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직 시민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제도와 여론, 법과 언론을 통해 진행되는 체제전쟁은 위에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인식하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시민뿐입니다. 시민이 무관심하면 체제는 조용히 이동하고 시민이 침묵하면 변화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체제전쟁은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연대하고 분명히 대항할 때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각성이고 기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체제전쟁은 오직 시민이 깨우치고 시민이 함께 대항할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